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파도를 최근의 변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릴 부분은 이 소송권,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변화된 것이 뭔가, 이 부분도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예상도 우리가 제대로 해봐야 되겠죠. 이런 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그 신년 들어서요. 제가 새롭게 여러분들께 그 대박을 좀 제대로 내볼 만한 그런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신년도 1분기에 대박을 낸 종목.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 잘 나와 있죠. 요거 대박주 꼭 잘 확인하셔서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그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파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거래 정지 중이지만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꾸준하게 드리도록 노력을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이 성원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도 관련해서요,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바로바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셔서 궁금증 해소하시고 신속한 정보와 사인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방법은 파도 입장, 이렇게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거는요. 제가 정리를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그 집단 소송건이 좀 있었죠.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요 사항을 이제 한번 잘 보세요. 서울중앙지법 본안 소송을 이미 내놨고요. 그리고 항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첫 변론 기일은 12월 12일, 11일로 그러니까 작년 2025년 12월 11일로 지정이 됐습니다만은 소송 허가 절차가 지연 중이고요. 이게 이제 재판이 두 개죠. 두 개인데 이 본안 소송은 나중에 진행되는 겁니다. 먼저 이 항고건이 이제 진행이 된 이후에 나중에 이제 본안 소송이 진행이 된다. 여기 나와 있죠. 법원에서 승인이 되어야만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순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본안 청구 소송과 그리고 지금 항고 소송,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이 집단 소송권은 이 형사 소송권이 먼저 진행되고 검찰에 의해서 이번에 고소가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실 것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일단 감을 그렇게 잡으면 되겠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단 소송권은 나중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검찰 소송권 요것이 일단 먼저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그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이번에 그 서울 남부지법에서 검찰이 이번에 고소한 건 있죠. 요거는 2월 26일 날 10시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립니다. 자, 그 건과 관련해서 아티클이 나왔죠. 지난 12월 29일에 아티클이 나와서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법원 사이트에서 이 소송권을 확인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건 번호를 아직 공개 안 했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 이제 이 재판권이 걸리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크게 나중에 공개가 되거든요. 요건은 일단 들어오는 대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현재는요. 검찰 고소건이 2월 26일 날 첫 공판이 열린다. 이 공판은 이제 여러 번 열리게 되겠죠. 그 건을 일단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혐의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것들입니다. 여기 쭉 기사에 나와 있고 여러분도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요거죠. 발주 중단을 은폐하고 허위 자료 제출한 거, 배임 증제. 요건 이제 하이닉스 건, 요거죠.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파두는 기업의 계속성 증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최근에 그 매출이 2025년도에 천억을 넘어가죠. 거의 천억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계속성은 이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실적이 지금 화끈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바로 거래 재개가 되는 게 최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개선 기간 부여 후 거래 재개되는 건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대안이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뭘 개선할 거냐 이거죠.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뭘 개선을 해요? 개선할 게 뭐 지금에 와서 개선할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뭐 쇄신한 정도 내는 거. 네, 이런 정도의 그 개선안 요것이 아마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상의 경우는 일단 거래 재개가 이제 되는 거죠. 네, 거래 재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대안은 개선 기간이 부여된 이후에 거래 재개되는 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의 계속성 증명은 이미 지금 현재 그간의 잠잠했던 매출이 2025년부터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계속성이 증명이 충분히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거래가 재개가 되기 위한 어떤 명분을 얻어야 된다.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간의 잘못한 경영진이 좀 비켜나고 교체를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쇄신한 정도가 이제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래 재개 수순으로 들어가는 그런 건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과거에 그 기사가 있었어요. 2023년도죠. 2023년도에 더 벨지에 의해서 나왔었던 그때 당시 한참 그 파도 파문 때문에 일이 많았던 해 아닙니까? 그죠? 네, 그때 나왔던 아티클 어느 정도 좀 파도의 입장도 두둔하는 식의 네, 그런 아티클이 실렸던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어떤 그 내용은 뭐냐면 결국 이제 여기에 제가 썼습니다만은 하이닉스의 수주 계획이 갑자기 어그러진 것이 결국 이제 원인이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건이 발생한 건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파두가 문제가 됐던 거는 매출처가 하이닉스 편향 매출이 엄청 크거든요. 한 곳으로 편향됐기 때문에 결국 그런 원인이 된 것이다. 이 건을 아티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파두의 기술력은 우리가 검증이 이미 된 겁니다. 그죠? 네, 이 아티클 내용에서도 나와 있듯이 여러분 고성능 SSD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와 파두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체 수요도 꾸준히 3년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이 건에 따른 매출이 정기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터지면 매출이 터지면 자 이런 건들을 설명을 해준 게 이 기사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렇게 파두가 사실 그때 당시에 매출권이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재판을 통해서 법적으로는 빠져나갈 구석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업의 계속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근의 매출로 일단 증명이 되고 있고 유일무이하게 삼성전자와 함께 고성능 SSD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쉽게 죽이지 못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물론 일부 그 작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큰 건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해서 빠져나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건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13일까지 결정이 되게 돼 있고 여기서 만약에 연장을 시킨다면 또 한 보름 정도 영업 일수로 보름 정도 또 일단 기간이 주어지니까 이런 어떤 고비고비마다 결정 내리는 것은 역시 당국입니다. 그러니까 당국이 칼자를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암만 여기서 오르니 그르니 해봐야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겸허히 좀 한번 기다려 보고요. 하지만 이 파두건 이번 건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는 게 있으면 저도 소상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보좌를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보면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나 신라젠 같은 경우 살아났잖아요. 그죠? 살아났습니다. 껍데기만 있었던 그런 회사들도 살아났어요. 파도는 2025년부터 매출이 확실하게 늘어나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제조업체고요. 근데 제약바이오 쪽에 티슈진이나 신라젠 같은 경우도 살아났는데 파도가 죽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 외인 지분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는 대로 11.45%가 외인 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지분에는 해외 글로벌 아주 유명한 펀드, 뭐 이를테면 이제 뱅가드, 네, 이런 데 지분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 자본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쉽게 죽이지는 못할 거예요. 죽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뭐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정부입니다. 왜 이제서야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하튼 요건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이 일단 칼자를 쥐고 있기 때문에 요건에 대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제가 여러분께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과거의 사례 그리고 파도의 기업 계속성 이런 것들로 볼 때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벌점을 받아야 되겠지만 큰 건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소명하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열려 있는 겁니다. 너무 조바심을 갖지는 않아도 되지 않겠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건에 대해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께서는 이 전번으로 파도 이렇게 꼭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고요. 파도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갈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문자 꼭 주세요. 그리고 구독자 무료 혜택은 참고사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께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이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주입니다. 자, 여러분 신년도 1분기 겨냥을 한 초대박주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혁신이 없는 기업은 도태된다. 혁신이 있는 기업은 주가를 차별적으로 시장하고 상관없이 엄청 랠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거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자, 이 혁신과 관련된 대박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섹터는 IT 섹터고요. 반도체 섹터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격대는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 시총은 여러분 2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시총. 적정하죠. 투자 기간은 짧으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먼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자, 주봉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내 신고가를 지난 12월 달에 경신을 하고요. 이제 신년도 1월 달부터 시세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봉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신고가를 냈다는데 여러분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월봉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면은요. 자, 이게 월봉입니다만은 12월에 이미 고개를 들었고, 이제는 1월부터는 위쪽으로 이제 지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그죠? 탄력 붙기 시작한 그런 바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지는 않지만.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총이기 때문에 중량감 있는 듯 싶지만 좀 가벼운 강점, 두 개 양수 겹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개인들은 팔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외인이나 기관은 벌써 사 들어가기 시작하는 초기예요, 초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수한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 총계가 무려 10배예요. 그럼 재무적으로는 일단 오케이죠. 기술이 워낙 초격차 기술이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은 적자입니다. 하지만 벌써 25년부터 더블 정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이제 치고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26년도에도 25년도 매출의 더블 정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선순환 구조가 앞으로는 지속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최대 양산 시작 타임이 이 섹터와 관련된 양산 타임이 2026년이라는 겁니다. 초거대 시장의 시작 연도로 보는 거예요. 이 회사 제품이 나가기 시작하는 양산의 출발 시점이 바로 2026년이라는데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는요. 여기 포인트에서 여기 나와 있죠. 26년부터 최대 양산 타임이고 초거대 시장의 시작 연도 첫 해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표는 더블 정도, 더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포인트는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변화가 나오고 있어요. IT 기기에서 스마트폰 이후에 새로운 변화의 선두 주자가 바로 이 종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S그룹의 피인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만큼 글로벌하게 초격차 기술을 유일무이하게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죠. 세계 유일의 초격차 기술을 보였기 때문에. 이미 해외 경쟁자인 중국의 아성을 이미 격파했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 국내에서만 유일무이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유일무이한 세계 유일의 초격자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하는 거고, S그룹의 피인수 가능성, 네, 요거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미 세계 초거대 기업 A사, G사, M사 어딘지 아시겠죠? 이미 협업 중이에요. 자, 요 종목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요. 대박주라고 문자만 주세요.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대박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